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주노래 속보 뉴스 4월 28일 일요일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테슬라 속보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베이징에서 리창 총리를 만난 일론 머스크, 완전 자율주행 FSD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가격 경쟁에 중국 마켓에서의 실질적인 악화, 이중고를 겪은 일론 머스크,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해서 FSD에 대한 사용 허가 요청 및 중국 데이터 해외 이전도 추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전에 올려드린 미주노래 속보 뉴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플 소식입니다. 아이폰에 챗 GPT가 담기나요? 애플과 오픈 AI의 협력 논의가 재개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자,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해 오픈 AI와 협력 논의를 재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에도 한번 논의를 했었죠. 구글이 애플과도 접촉했다는 관측도 나온 가운데 애플이 어느 회사와 손잡고 AI 폰을 내놓을지 관심이 끌리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애플이 자사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iOS 18에 오픈 AI의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대화를 재개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소식통은 양측이 오픈 AI 기술을 iOS 18에 어떻게 적용할지나 계약 조건 등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자, 애플은 아이폰 16에 아이폰 시리즈 중에 처음으로 AI 기능을 담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아이폰 판매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진작하지. 삼성 갤럭시는 이미 했잖아. 자, 다시 뉴스로. 자, iOS 18에 애플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대형 언어 모델, 즉 LLM은 물론 챗 GPT와 같은 타사 AI 챗봇도 도입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와 외신의 관측입니다. 경쟁작보다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는 애플의 자체 AI 챗봇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고 AI 플랫폼에 대한 여러 책임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블룸버그는 애플이 연초에도 오픈 AI와 협력을 논의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로 이제 간보고 막 줄다리기 하다 끝났죠. 애플과의 AI 협력설이 나오는 기업은 오픈 AI만은 아닙니다. 구글 제미나이, 앤스로틱의 클로드 등도 애플 아이폰 16에 탑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애플은 그간에도 구글을 아이폰 기본 검색 엔진으로 채택하는 대신 연간 수십조 원을 받는 등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아이폰 16에 제미나이를 탑재하면 이 같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챗 AI4인 갤럭시 S24 시리즈 역시 구글 제미나이를 탑재하고 있죠. 다만 빅테크 간의 합종 연횡은 애플에도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애플을 괴롭히고 있는 반독점 리스크를 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블룸버그는 애플이 오픈 AI와 구글과 모두 협력하거나 아예 제3의 회사를 파트너로 선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망신이죠. 애플이 정신 차리고 진작 생성형 AI에 뛰어들었으면 오히려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팔았겠죠. 그렇죠? 근데 혹자는 아유 저거 불가능해. 반독점도 만만치 않고 애플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구글 에이 안 할 거야. 그건 천만의 말씀. 아이폰 보면 구글 맵 있는 거 아시죠? 맵. 그렇죠? 애플도 이제는 옛날의 애플이 아닙니다. 서로 상생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고 이번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아이폰 15에서 쪽박 차는 거 정신 차려야겠죠.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음 달에 7일입니다. 5월 7일. 5월 6일이 팔란티어 실적 발표고요. 5월 7일이 화요일인데 바로 애플이 이야기한 이벤트죠. 그렇죠? 저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애플의 모습 기대해도 좋을까요? 이 마지막 멘트가 팍 나가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소식은요. JP모건 다이먼 회장이 미국이 연착륙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더 크다. 자, 이 양반은 작년부터 허리케인 얘기했다가 또 뭔가 경기가 좀 좋아지면 또 싹 뺐다가 좀 양반이 좀 줏대가 없어. 아니, 파월도 그렇지만 저 연세 드셔서 저렇게 줏대가 없으면 곤란하지 않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빠진 가능성이 있다고 다이먼 회장이 경고를 했네요. 자, AP통신에 따르면 다이먼 회장은 미국 뉴욕 브롱크스 체이스 은행 지점 개소식에
개회 소식에 미국 경제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이며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발생 가능성 중에는 스태그플레이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의 물가가 높아도 연착륙을 할 희망이 남아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염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이먼은 또한 미국의 경제가 성장 둔화와 높은 물가에도 침체를 피하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지만 발생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언제 마지막으로 발생한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1970년대로요. 1975년에는 물가가 무려 10% 넘게 오르고 그때 실업률이 최고 9%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 3월 자 CPI가 3.5%, 지난 50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인 3.8%로 다이먼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1970년대처럼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는데요. 자, 지난 26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3월 PC 물가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 2.8% 오르면서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수개월은 경제가 확장을 보일 것을 암시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불안을 일부 완화시켜줬는데요. 자, 연준이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삼는 지표인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PCE 근원 물가 지수는 2.8%로 전월과 같았으며 6월 1일 끝나는 FOMC 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한마디. 저는 사실 이제 사용하는 크레딧 카드만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코스코하고 시디뱅크 연결된. 한때 제가 이제 캐피탈원, 그다음에 디스커버 이런 크레딧 카드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아예 안 하죠. 하다 보니까 막 계속 날라옵니다. 막 그냥 크레딧 리밋 한도도 높여주고 막 그냥 포인트도 높여주고 막 너 쓰면 뭐도 주겠다, 뭐도 주겠다, 뭐도 주겠다, 뭐도 주겠다 막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미국의 소비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에 이어 알파벳도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다음 기업은 어디일까요? 좀 들여다볼까요? 자, 알파벳, 구글 모회사죠. 알파벳이 지난 26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2조 달러, 한국 돈으로 2,785조 원. 야, 1조만 있어도 좋겠다. 1조는커녕 1,000억만 있어도 좋겠다. 를 돌파했습니다. 1분기 호실적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선도 기업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투자자들에게 안긴 결과인데요. 자, 이로써 뉴욕 증시에서 2조 달러 클럽에 시총 2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상장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 엔비디아, 알파벳까지 4개로 늘어났습니다. 모두 AI에 올라탄 빅테크 기업 M7에 포함이 됐죠. 미국 주식 시장의 상승장을 이끄는 주역들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기업들이 AI에 올라타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요즘 이거밖에 희망이 없거든요. 자, 알파벳에 앞서 엔비디아도 지난 3월 시총 2조 달러에 올라섰잖아요. 자, 엔비디아는 AI 열풍을 타고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지 8개월 만에. 와, 대박이다. 더블이 됐네. 더블이 됐어. 자, 여러분, 앞으로 어떤 종목이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할까요? 자, 이런 상징적 숫자가 갖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죠, 요즘같이 불안한 장에는 이런 빅테크 쪽만 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좀 경기가 불황이고 힘들어질 때는 여러분들도 대학 졸업하고 삼성 같은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망고땡, 또는 공무원처럼 철밥그릇 망고땡,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중국의 전기차 출혈 경쟁이 중국의 중소기업의 문을 닫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자, 여러분, 이 소식은 한편으로 테슬라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가격 경쟁을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만하라고 시진핑이 계속해서 지금 돈 대주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쉽지가 않죠. 자, 아무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을 방문한 일론 머스크, 중국의 최대 오토쇼가 열리는 와중에 지금 방문을 했는데요. 좋은 성과 얻고 오기를 바라고요. 여전히 우리의 테슬라 월요일의 주가 흐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겠죠. 자, 엔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슈퍼엔저, 엔화 값이 158엔까지 급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조금만 들여다보겠습니다.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자,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로 약세를 보여온 달러당 엔화값 하락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26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속도를 내면서 158엔까지 추락한 건데요. 시장에서는 이런 슈퍼엔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일본 정부가 어디까지 용인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값은 장중 158.4엔까지 급락했는데요. 엔화 가치가 달러당 158엔대로 추락한 것은 놀라지 마세요.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1990년 5월 이후 34년 만에 처음입니다. 와, 제가 대학 다닐 때네. 시장에서는 한때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155엔에 이어 160엔까지 추락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요. 자, 엔화값은 1990년 4월 22일 장중 한때 160.38엔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160엔은 플라자베 시기인 198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날 엔화값 급락과 관련해서 니온 게이지자 신문은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금리 동결과 함께 양적 완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면서 당분간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이어질 것으로 시장이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미국의 높은 경제 성장률,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금리 등 3고가 엔화값 하락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고 니케이는 분석을 했는데요. 달러당 엔화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언제 일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이 마지막으로 시장에 개입한 것이 2022년 9월과 10월인데요. 당시 일본 정부는 세 차례 시장에 개입해 자금 9조 2천억 엔을 쏟아 부었습니다. 주목을 해야겠죠. 자, 마지막 소식은 여러분 조금 코믹 소식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미국 현지 소식인데요. 미국 이제 카풀 두 사람 이상이 타야 되는 카풀에 해야 되는데 자, 어떤 사람이 보이십니까? 이 마네킹 이 인형을 옆에다 태우고, 야, 똑같이 진짜 래퍼 중에 유명한 친구 있죠? 스눕독이라고. 마네킹을 옆에 태우고 카풀 하다가 걸렸어요. 근데 이 멍청한 놈이 왜 걸렸냐면 카풀 레인도 사실 진입 구간이 있고 빠져나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실선 두 레인을 갖다가 막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무단으로 들어가고 빨고 했다가 이제 폴리스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단속하다 보니까 뭐야, 사람이 아니었네. 자, 이 소식을 전한 수많은 누리꾼들은 이 바보야, 카풀레인 무인 카메라를 속일 생각이었으면 다른 부분은 교통법규를 지켰어야지 놈아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한 소식 더 전해드릴까요? 테슬라가 6월에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에서 6천 명을 감원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와 프리몬트 지역이죠. 텍사스주에서 직원 6천 명 이상을 감원할 것이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개만도 못한 인간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얼바인에서도 조금 가면 나오는 롱비치라고 있거든요. 자, 롱비치 항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자, 롱비치 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개를 버리고 갔어요. 이 스글놈, 이 렉서스 차. 근데 자기가 버려진 줄도 모르고 이 개는 주인을 막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깐 신호등 멈춰둔 사이에 브레이크등 보이죠? 이 롱비치 길 보이시죠? 이게 그쵸? 일본 해안선도로 자기 태워달라고. 근데 끝내 주인은 얘를 버려두고 갔대요. 근데 이놈 새끼가 스글놈인 게 번호판 없는 거 보이시죠? 일부러 번호판도 떼고 고의적으로 그런 거예요. 개만도 못한 인간 아닙니까? 좀 이럴 땐 진짜 인간이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육두문자로 욕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오늘 주일이라서. 이거를 누가 찍었냐면 어떤 사람이 찍었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 배달 기사가 찍었대요. 배달 기사. 근데 이거 찍은 사람도 욕을 한 바가지로 먹었어요. 왜냐면 네가 지금 사진 찍을 때냐? 사진 한 찍고는 저 개를 찾아야지. 욕도 한 바가지로 먹고. 반려동물이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고메즈라는 여성이 이걸 이제 SNS 배달기사 자신의 SNS에 이 영상을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본 테니티스 고메즈라는 여성이 배달기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해당 영상을 자신의 SNS에도 공유를 하면서 결국은 찾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하면서 고메즈는 이후 SNS 팔로워들의 도움을 받아 남자친구와 함께 버려진 개를 찾아 나섰고 몇 시간 만에 무사히 개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개에게 치코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면서 새 주인을 찾기 전까지 임시 보호자에게 맡겨졌다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을 접한 현지 네티즌들은 차에서 번호판까지 떼어냈다. 완전히 계획된 것. 개가 주인에게 돌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 잔인하다, 반려견을 키울 자격이 없다, 어떤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일부는 이 영상을 찍은 배달 기사에게 촬영할 동안 뭘 하고 있었냐 하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버려진 개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 저도 지금 고양이 2마리를, 버려지는 고양이 2마리 제가 사실은 입양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고양이들을 보면서 느낀 게 참 어릴 때 상처가 많았다. 또 하나는 전 주인이 저한테 얘기해 줬거든요. 테라가 서열 위이고 슬라가 밑이라고. 아니 2년 넘게 키운 주인이 어디 그걸 몰라? 아니에요. 슬라가 서열 위에요. 테라가 밑이고.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와, 진짜 애정이 없었구나. 조금만 더 애정을 갖고 보면 누가 서열이 위인지도 알 텐데.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버려지는 반려견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좀 전에 멤버십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주말에 아서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개가 나오는 영화인데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들 꼭 강추합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저희가 전하는 속보 뉴스도 신속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 멤버십에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시는데 이유가 있겠죠. 반드시 수익을 내는 실전 투자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